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와 중동에서 유럽으로 석유나 화물을 싣고 가는 배들은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합니다. 일종의 지름길인 셈인데 세계 물류의 12% 정도가 이 바닷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진 이후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위험해진 홍해 대신에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크게 돌아서 가는 먼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평소보다 운송 시간이 1주일에서 2주일까지 더 걸리고 그 여파로 국제 유가와 보험료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또 원유 운반선의 예약 요금도 일주일 만에 25%가 올랐습니다. 가자 전쟁이 이렇게 홍해로 번지면서 세계 물류까지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표현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납포했습니다. 이후 최소 10척의 선박이 공격이나 위협을 당했습니다. تعلن عن منع مرور السفن المتجهة إلى الكيان الصهيوني من أي جنسية كانت إذا لم يدخل لقطاع غزة حاجته من الغذاء والدواء.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 함대가 출범했고 해운사들도 자구책에 나섰습니다. 홍해를 오가는 선박에 설치된 디지털 추적 장치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홍해 주변 상황인데 표시를 누르니 선박의 목적지 대신 무장경비원이 탑승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목적지는 감추고 경비는 강화한 겁니다. 해로 변경도 늘고 있습니다. 45조 원어치 화물을 실은 57척의 컨테이너선이 홍해를 피해 우회하고 있다고 미 CNBC는 전했습니다. 홍해 물류 차질이 길어질 경우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입니다. So if this canal is really blocked, it means bad news for world trade, bad news for the global economy, and bad news for inflation.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내전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여론이 특히 강한데 앞바다인 홍해에서 선박 공격으로 자국 내 기반을 다지고 예멘에 국한된 영향력도 아랍권 전반으로 넓히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상황은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 아침 홍해를 지나던 컨테이너선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반군은 해운사 보안팀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배에 올라타려고 시도했습니다. 미군 헬리콥터들이 출동해서 물러나라는 경고방송을 시작했지만 계속 총을 쏘면서 맞섰고 결국 교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반군은 고속단정 3척이 침몰하면서 10명이 숨진 반면 미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로 미군과 첫 교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이 바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선 반면 العدو الأمريكي يتحمل تبعات هذه الجريمة وتداعياتها. 미국은 분명하게 반군과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후티 반군과 배후의 이란이 중동에서 더 많은 분쟁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의심하면서 직접 공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교전 이후 고민은 커질 전망입니다. 미군 내에서 공격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군과 미국 선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일부 예비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동시에 2024년 내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놀라 달아납니다. 바닥엔 여기저기 시신이 쓰러져 있고 부상자들은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현재 시간 3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820km 떨어진 케르만 지역 순교자 묘역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사주기 추모식 현장 근처였습니다. 이란 당국은 최소 84명이 숨지고 28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국민 영웅 솔레이마니의 묘지를 참배하려고 인파가 몰린 상황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현지 언론은 폭발이 10분 간격으로 2차례 일어났고 가방에 담긴 폭발물 2개가 원격 조정으로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سایر زائرین میان به کمک کسانی که دچار مصدومیت شده بودند و جمع میشن انفجار دوم اتفاق بیفته. 이란 정부는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배후를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성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و ب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هشدار میدم تردید نکنید در این جنایت و جنایت‌هایی که مرتکب شدید هزینه‌ای خواهید داد که سخت پشیمان کننده خواهد بود. 이란은 지난달 25일에도 자국군 고위 간부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으로 숨지자 보복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이란 대리 세력을 넘어 몸통을 노린 대형 악재가 터지자 미 국무부와 백악관이 분주해졌습니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다면서도 자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폭발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부터 하고 나섰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s not involved in any way. And number two,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Israel was involved in this explosion. 상황 관리를 위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동에 또 급파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통화했다고 공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번 폭발이 과거 IS의 테러 방식과 유사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같이 이란은 물론 대리 세력에게 개입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 백악관은 중동 지역에 함정과 병력 등 충분한 억지력을 전개 중이라며 확전 위험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 하마스 등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외무장관은 중동 지역 전쟁에 말려들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We don't like a regional war because it's dangerous to everybody. Dangerous to Lebanon, dangerous to Israel. 새해 들어 가자 전쟁의 불씨는 레바논과 시리아, 홍해, 이란 등 사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하마스 3인자가 공습으로 숨진 지 하루 만에 이란에서 테러가 발생하면서 확전 우려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입니다.